여러분들은 잘 만들어진 영상이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만든 영상은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미가 어떻고 방식이 어떻고 포맷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전 그건 잘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2년 정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나름대로 꿀팁 비슷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영상 미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도였습니다. 뭐 색 보정이 어떻고 트랜지션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수직 수평을 맞추고 구도를 제대로 잡는 게 영상을 이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니까 좀 너무 약간 범죄자가 죄 짓고 살아온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많이 찍으실 거예요. 양쪽 끝에 배경이 비어있고 인물이 가운데에 있는 이 형태. 이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의 구도라고 해야 될까?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 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양쪽의 공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해요. 구도를 살짝 바꿔볼 텐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렇고 일반 미러리스도 그렇고 격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도를 맞추고 싶을 땐 처음에는 격자를 켜주시고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격자 키는 방법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기준이고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카메라로 들어가신 다음에 구성에 보시면 격자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격자만 딱 켜주시면 돼요. 가로 2줄 그리고 세로 2줄 이렇게 해서 총 9칸이 생기는 그런 격자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켜놓고 구도를 맞춰주시면 훨씬 편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술가 이런 분들은 막 꺼놓고 이게 막 하시겠죠. 근데 저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고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바로 이거예요. 일단 제가 제 마음대로 일단 구도를 조금 바꿔봤어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조금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오른쪽에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진을 올리거나 자막을 크게 달거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여기다가 조금 더 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자를 키시라고. 격자를 킨 상태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녹화 화면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이 꼭지점 부분, 이 부분에 제 얼굴이 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정말로 많이 쓰이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이 꼭지점 부분,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부분에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나타내고 싶은 메인 피사체를 두는 거,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구도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구도인데 이걸 보통 3분할 구도라고 말을 합니다. 헬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도를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예요. 뉴스에 보시면 보통 앵커의 얼굴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빈 공간에 사진과 자막을 달아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구성이 알차다고 해야 되나? 버리는 공간이 별로 없이 사용을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활용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정면으로 보는 3분할 구도가 있고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제가 이쪽을 바라보는 장면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중요한 게 일단은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의 공간이 더 넓어야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가기 때문에 이쪽이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도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되게 뭔가 편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무조건 그렇게만 쓰진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반대로 빈 공간이 별로 없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인물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불안한 느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좀 불편한 구도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3분할 구도였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시면 영상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런 3분할 구도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인물을 찍거나 사람을 찍을 때만 사용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요리하는 모습을 찍는다던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찍어도 이 3분할 구도로 찍었을 때 굉장히 이쁘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찍었던 그런 요리하는 영상들을 봐도 3분할 구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이 보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컨텐츠를 찍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영상 미를 극대화해서 시네마틱 브이로그 느낌을 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3분할 구도 하나만 아시면은 영상의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3분할 구도를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도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방에서 찍을 때 아까 3분할 구도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상황에서 3분할 구도가 꼭 정답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중앙에 카메라를 배치했을 때 영상이 더 이쁘게 나온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 길이 길게 뻗어 있고 이 원근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효과 때문에 길이 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가운데 쏠리는 부분을 정중앙에 배치를 하면 영상이 오히려 더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찍어주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뒤에 그네가 있는데 이 그네 그리고 이 조형물의 특징을 보면 좌우가 대칭해서 똑같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중앙에 카메라를 배치하는 게 영상이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 게 바로 풍경일 거예요. 근데 풍경을 찍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평선이나 수평선, 그 건물이 올라가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게 바로 호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겨울이어서 전부 다 얼어버렸어요. 이런 인서트를 찍는 경우에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들어서 이렇게 찍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이쁘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바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격자를 키시면은 그 격자의 아래쪽에 있는 가로줄 있죠. 그 부분에 호수와 이 땅이 만나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느낌의 배치가 많이 될 텐데 요게 딱 봤을 때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분할 구도를 동시에 활용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꼭지점 부분에 이 마을촌이 담겼죠. 이렇게 되면은 풍경을 찍으면서도 3분할 구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이 이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꼭 이런 수평선뿐만 아니고 지평선이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뭐 하고 있었어? 응? 얘는 제 동생이고요. 올해 고3입니다. 고3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구도를 많이 사용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구도를 제가 좀 되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그대로 찍지 말고 거기서 살짝 틀어서 45도의 각도에서 찍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찍었을 때 그림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좀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계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만 여기에서 측면으로 살짝 틀어서 45도의 각도에서 찍었을 때 저는 굉장히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로즈업으로 찍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 영상을 좀 찍어놨었는데 제 동생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조금 찍어봤거든요. 근데 책상에서 45도의 각도로 촬영을 하고 필기를 하는 부분을 클로즈업으로 찍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입체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의 포커스, 즉 초점은 제 동생이 필기를 하는 그 공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촬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필기를 하는
하는 제 동생의 손은 초점이 맞지 않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입체적이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원금감이나 거리를 좀 보여줄 수 있어서 느낌 자체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때 특히 클로즈업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메인 피사체 앞에 초점이 맞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 더 뒀을 때 입체감이 있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컷 편집의 요소도 좀 한 가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동생이 공부하는 부분을 다시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제 동생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90도의 각도로 제 동생이 필기를 하는 화면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도의 각도에서 클로즈업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영상이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시네마틱, 사실 시네마틱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그런 식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구도는 우리가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정말 일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도들이 있고 제가 말한 것들이 꼭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영상의 구도라는 거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길 원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램핑, 색 보정,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 안에 익힐 수 있는 스킬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구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폰 카메라만 있으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의 구도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상의 구도라는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영상을 찍어 보시면 영상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영상을 찍어 보시고 조금씩 변형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아비백.